쿠팡이 새로 짠 로비망은 백악관부터 의회까지 미국 정치 권력을 거미줄처럼 아우르고 있습니다. 쿠팡이 계약한 로비업체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 창립한 곳도 있습니다. 백악관의 비서실장도 그곳 출신입니다. 쿠팡의 잘못으로 내려진 처분들이 왜 한미동맹 문제로 둔갑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쿠팡이 이번에 꾸린 로비팀은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망라하는 워싱턴 핵심 인맥의 집합체입니다. 그 통로는 새로 계약한 로비업체 3곳, 발라드 파트너스와 윌리엄스 앤 젠슨, 그리고 크로스로드 스트래티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곳은 백악관 직통 라인으로 꼽히는 발라드 파트너스입니다. 창립자 브라이언 발라드는 트럼프 대통령과 30년 지기 친구로 현재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로 통합니다. 특히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곳 출신인데다 국가안보회의 핵심 인사들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쿠팡이 내세운 안보 프레임이 백악관 심장부에 그대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의회 로비도 빈틈이 없습니다. 윌리엄스 앤 젠슨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정책국장 등 실세 보좌진들이, 크로스로드 스트래티지에는 전직 상원 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습니다. 워싱턴의 의사결정 루트 곳곳을 겨냥한 촘촘한 로비망을 완성한 겁니다. 이런 로비망을 통해 쿠팡은 한국 내 규제 문제를 미국의 경제 안보와 동맹 이슈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해 중국에 반사 이익을 준다는 프레임을 짜고 미국 권력자들의 입을 빌려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쿠팡이 트럼프의 마가 성향 인사들과의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공격적인 전방위 압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쿠팡이 설계한 위험한 안보 프레임에 워싱턴의 정치 공세가 더해지면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쿠팡은 스스로도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다시 말해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자 쿠팡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국내 S-오일의 동일인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개인정보 유출, 납품업체 불공정 거래는 물론이고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쿠팡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쿠팡은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CEO의 동일인 지정 제도를 최초로 적용하는 건 부작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현재 쿠팡의 동일인은 법인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며 다른 외국계 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정유사인 S-오일을 끌어들였습니다. S-오일의 대주주가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라는 이유로 사우디 지도자인 빈살만 왕세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진 않지 않냐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용 대상이 아예 다르다며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합니다. 국영기업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을 동일인 지정할 때 왕국이니까 그 왕을 지정해야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억지고요. 아람코라는 국영기업 자체가 S-오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하고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정위는 다음 주쯤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할지를 결론 낼 방침입니다. 쿠팡의 로비 보고서를 흡수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로비가 금액으로 따지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백악관까지 침투했습니다. 자금이 들어간 곳 중엔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벤스 부통령실도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로비의 명분까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내린 행정적, 사법적 처분을 미국 기업 차별과 동맹 균열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올해 1분기 쿠팡의 대미 로비 보고서입니다. 올해 들어 석 달간 지출한 로비 자금은 약 178만 5천 달러, 우리 돈 26억 원에 달합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쓴 게 아니라 로비의 논리도 확장됐습니다. 과거 통상현안 위주였던 것과 달리 한미 등 동맹국 간 유대 강화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할 안보 사안으로 격상시킨 거로 풀이됩니다. 로비 대상에는 부통령실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벤스 부통령은 지난 1월 김민석 총리를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 우려를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다른 시스템 하에서 갖는 어떤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의회 역시 쿠팡의 로비 그물망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 공화당 의원 54명이 우리 정부에 보낸 항의 서한에는 쿠팡 로비 보고서의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취재 결과 서한에 참여한 핵심 의원 등은 앞서 쿠팡 측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돈을 벌면서 미국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쿠팡이 자사 이익을 위해 동맹 프레임까지 동원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법사안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로 우리 정부는 행정적, 사법적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3,370만 명의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박해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를 주도한 의원은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라며 색깔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그 의원은 쿠팡 측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인물입니다. 쿠팡이 로비를 통해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0일 강경화 주미대사에 보낸 서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썼습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국 기업만 골라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게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 잡은 것 아니냐며 사실상 보호 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받은 쿠팡도 언급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민감도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구실 삼아 쿠팡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박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데럴 라이서 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더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But their last election led to a left-wing government closely aligned with China that, among other things, has begun attacking American companies. 쿠팡 청문회 법사위원이었던 아이서 의원은 쿠팡으로부터 정치자금 5,000달러를 후원받은 사실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미 측이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체포 금지 등을 요구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후속 협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사실이라면 개인 사법 리스크를 동맹 간 외교안보 협상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셈인데 쿠팡이 자사 이익을 위해 한미 외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쿠팡 사안과 안보 논의는 별개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부가 합의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를 해나가고 또 계속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한을 주도한 데럴 아이사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중 만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익을 중심에 두고 미국을 다녀왔다던 장 대표는 오늘 쿠팡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 중인 이 인물, 이번 서한에 이름을 올린 미국 공화당 소속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입니다.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로 이 자리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조를 2번, 3번 강조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도 위기의 부분을 느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이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쿠팡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장 대표는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장 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앞에선 땡큐, 뒤에선 쉐쉐하다간 경제도 안보도 폭망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맹폭한 겁니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쿠팡 문제와 한미 동맹을 결부시켰습니다. 한미 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쿠팡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것을 요구했어요. 외교 안보부터 경제까지
관여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미국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을 거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쿠팡 그 자체라기보다는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런 비이성적인 공세야말로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쿠팡이 미국의 전방위 로비를 벌이며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벌리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 최대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도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법적, 금전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셈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은 현지 시간 어제 20.4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55조 원 수준으로 5년 전 상장 당시와 비교해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은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투자 플랫폼 월스트리트제는 쿠팡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강령 매도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발표 사항들은 변함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쿠팡의 총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도 다음 주 중 결정됩니다. 총수 일가들까지 포함해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돼요.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리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JTBC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물류는 유kim이 다르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물류 배송에서는 유kim이 책임져요. 법적, 금전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미국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보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